12일 수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오늘 황사에 미세먼지에 대기질이 매우 안 좋습니다. 이 바깥 활동 자제하라는 재난 문자도 이미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 발송이 됐는데요. 하루 종일 좀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꼭 필요한 외출이 아니라면 저희와 함께 이 방송 함께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생방송 시청 인증하고 영화 관람권 받기. 어제 당첨자 지금 자막으로 나갑니다. 네. 오늘도 화면 사진 찍어서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추첨해서 영화 관람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샵 상암동 클래스 해시태그 꼭 붙여주시고요.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 먼저 간추려 드립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황사 위기경보 발령, 대기질 매우 나쁨 수준이겠습니다. 강릉 산불, 주불은 어제 꺼졌지만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밤새 잔불 잡기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도감청 의혹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미국이 악의를 갖고 했다는 정황 발견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전 떠나겠습니다. 됐습니까? IMF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춰 1.5%로 내다봤습니다. 용인의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아파트값이 들썩인다는데 상황 점검해 보고요. 이승기, 이다인의 결혼 뒷이야기, 또 축구장에서 빛난 임영웅 팬덤까지 연예계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어제 이 강릉 산불 집 잃은 분들이 하루빨리 좀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또 밤새 잔불 감시가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소방대원분들도 수고가 많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럼... 날씨와 교통 상황 좀 알아볼까요? 네. 자, 김민지 기상캐스터. 네, 김민지 기상캐스터, 오늘 황사가 심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오늘은 전국이 황사 영향권에 들어서 공기질이 매우 나쁘겠습니다. 어제 고비 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황사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아파트 단지가 황사로 인해 형체가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시야가 매우 답답합니다. 이 황사 입자가 북서풍을 타고 들어오면서 중부지방과 경북, 호남에서도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도 매우 나쁜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황사는 내일까지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치고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4월과 어울리지 않게 하루 사이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지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서울도 출근길에 쌀쌀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서울의 최저기온 5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고요. 내일도 비슷한 찬 공기가 머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겠지만 미세먼지로 인해 시야가 뿌옇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을 따라서는 건조특보가 유지 중입니다. 어제 산불 피해가 컸던 강원 영동은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산불 위험이 여전히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 대전 5도, 춘천 2도로 중부지방은 6도를 밑돌며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 춘천 16도, 대전, 전주 17도까지 올라서 한파특보는 오늘 낮 대부분 해제될 전망입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앞서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말 들으셨죠? 오늘 운전할 때는 내기순환 모드 꼭 활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출근 정체는 곳곳으로 길어져 있습니다. 구리나 의정부 지역에서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는 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은 거의 대부분의 구간에서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북정에서 청담대교 북단까지 30분 정도 필요합니다. 분당이나 용인 지역에서 서울 도심으로 들어설 때 171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죠? 서울 방향으로는 서수지 나들목 주변에서 평균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1번 경부선 택하신다면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길, 수원 신갈에서 양재지나 반포까지는 1시간 15분 정도 예상됩니다. 인천 지역에서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시나요? 120번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신월 나들목 주변에서 2km 구간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안산과 화성휴게소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어제 강원도 강릉에서 큰 산불이 났죠. 오후에 비가 내리면서 불은 8시간 만에 꺼졌지만 한 명이 숨지고 주택, 펜션과 같은 건물 120여 채가 불에 타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은진 기자, 피해 지역 지금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제 옆에 보시면 이렇게 새까맣게 타버린 나무와 조각난 건물 잔해들이 보이실 텐데요. 원래는 펜션이 있던 곳입니다. 불길이 지나가면서 건물들도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산불은 어제 오전 8시쯤 발생했는데 약 8시간이 지나서야 모두 꺼졌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재발화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서 진화대원들은 밤새 뒷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모두 40곳에서 불씨가 되살아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크게 번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강한 바람이 예보돼 있어서 여전히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곳 강릉 지역을 포함해 강원 지역 11곳에 강풍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네, 사망자도 나왔고요. 이번 산불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인명피해 먼저 말씀드리면 불길을 피하지 못한 80대 남성 1명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15명은 연기를 흡입하거나 화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곳처럼 숙박시설이 밀집한 곳에 피해도 컸습니다. 민가와 펜션 등 125채가 불에 탔습니다. 또 민가 피해로 주민 550여 명이 대피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대피소가 마련된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 직접 가봤더니 주민들은 언제까지 이곳에 머물러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불안함을 떨치지 못하는 모습이셨습니다. 강원도는 이재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숙식을 포함해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도 진화 작업은 계속 이루어지겠죠? 네, 소방당국은 지금 드론과 소방 헬기를 띄워서 진화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관계기관들과 추가 감식을 통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강릉 산불 현장에서 JTBC 이은진입니다. 네, 일단 주불은 꺼졌지만 오늘도 바람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피해가 컸던 이번 강릉 산불, 어디에서 불이 시작됐고 또 왜 이렇게 빨리 번졌을까요? 불은 소나무가 강풍에 쓰러지며 전신주를 덮치면서 시작됐고 순식간에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바다 쪽으로 번지며 축구장 500여 개 면적을 태웠습니다. 무엇보다 소나무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나무가 타들어가면서 위협적인 소리를 냅니다. 뭔가 터져나가는 듯한 폭발음. 소방대원들은 화염 가까이 들어갔다가 후퇴하기를 반복합니다. 소나무가 머금고 있는 휘발 성분 때문입니다. 사실상 연료통과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줄기부터 잎까지 전부 다 송진이라는 기름 성분을 다 두르고 있거든요. 기름 성분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죠. 최초 발화 원인도 하필 소나무 때문이었습니다. 산림청은 강한 바람에 소나무가 넘어지면서 전신주를 덮쳤고 전선이 서로 겹치고 끊어지면서 불꽃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최초 발화지에선 손상된 전선이 발견됐습니다. 한 번 튄 불꽃은 근처 소나무 숲으로 옮겨 붙었고 곧 무서운 속도로 번졌습니다. 전국에 소나무 숲을 만드는 건 과거 국책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산지가 화약고 역할을 하는 소나무로 채워지면서 산불에는 취약한 환경이 됐습니다. 경찰은 손상된 전선을 국립과학수사대에 의뢰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미국 워싱턴을 찾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의 한국 도감청 의혹에 대해 악의를 갖고 했다는 정황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미국 방문 기간 동안 관련 논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의 도청 의혹을 해소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많은 부분 제3자가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악의가 없으니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날 출국 전에도 기자들을 만난 김 차장은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데 한미의 평가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 측에 전달할 입장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날 구체적으로 김성한 전 안보실장의 대화 부분이 조작된 거냐고 묻는 말엔 답을 피했습니다.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묻지 마시죠. 어제 제가 한마디로 했으니까. 이번 방미는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기자들 사이에선 문건 조작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전 떠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른 주제 물어보세요. 네. 갑니다. 미국에서도 기밀 문서 유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인사들과 영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반도체 분야에서 우방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영국, 한국 정상과 어색한 만남을 잇따라 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또 낮췄습니다. 4차례 연속 하향 조정한 건데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인 1.6%에 못 미칠 수 있다고 밝혀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4차례 연속으로 하향 조정한 것인데 1.7%로 전망했던 지난 1월보다 0.2%포인트 낮춰 1.5%로 떨어뜨렸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4차례 연속으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겁니다. 반도체 등 IT 품목의 수출 부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특히 중국 수출 성적이 저조한 탓이 컸습니다. 한국은행도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월 전망치인 1.6%에 못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2월에 이어 3.5%로 동결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이창용 총재는 당분간 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와 함께 국내외 금융 부분의 리스크, 미 연준의 통화정책 운용, 중국 경기 회복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한편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내린 2.8%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990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금융시장 불안 확산을 이유로 들며 험난한 회복 과정이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재력가 부부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오늘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남편 유모 씨와 아내 황모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할지 검토합니다. 이들은 주범인 이경우에게 피해자인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는 대가로 7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피코인 시세 폭락 사태를 둘러싼 갈등이 범행 동기가 된 걸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시청 인증하고 영화 관람권 받기. 시청 인증 사진 찍어서요.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영화 관람권 보내드립니다. 샵 상암동 클래스 해시태그 꼭 붙여주시고요. 오늘도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도성입니다. 뭔가 해야 돼. 뭔가 해야 돼. 네. 자, 지금 인증샷도 찍어주고 계신 우리 상크리 분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내 뉴스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도시락 이슈. 오늘 어떤 도시락 네, 준비되어 첫 있나요? 번째 도시락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뒤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우리 딸 멀미해요인데요. 조금은 슬픈 소식입니다. 네.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진 9살 배승아 양. 승아 양이 어제 가족과 친구들을 남겨두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 마지막 길을 저희 JTBC 취재진도 함께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죠. 네, 어제 발인식이 진행됐습니다. 흰 천으로 덮인 작은 관 안에 누운 이 승아 양. 이 가족들은 승아 양이 떠나는 마지막 길을 눈물로 적셨습니다.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린 딸을 먼저 저렇게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심정을 감히 저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도 좀 눈시울이 조금 촉촉해졌는데 승아양 어머니는 인형 하나를 손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이 승아가 좋아했던 인형이라고 하는데요. 사고가 난 이후 쭉 안고 있었습니다. 가족들 인터뷰 들어보시죠. 아기 때부터 갖고 있던 인형입니다. 근데 자기랑 닮아서 본인이라고 했어요. 본인 대하듯이 자기 이뻐해 주라고 말이 지가 됐어요. 제2의 승아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장 오늘이나 내일부터라도 이제 세상이 변했으면 하고 이제 관련 법이든 처벌이든 그게 훨씬 더 강력해졌으면. 그 관이 작을수록 무게는 더 무겁다라는 말이 있어요. 좀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네. 지금 본 인터뷰 보니까 승아양 오빠도 아직은 어려 보이는데 이렇게 큰 일을 겪고 잘 견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겪었을까요? 이 사고를 내 승아양을 숨지게 했던 이 60대 남성 전직 충남도청 공무원으로 밝혀졌죠. 네. 현재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소주 반병 정도 마셨다 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했는데요. CCTV에 잡힌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직접 보시죠. 네. 네, 남성이 건물 밖으로 나오는데 발은 조금 꼬인 것 같고 아이고. 계단은 난간을 잡고서야 간신히 내려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걸음도 제대로 영상에도. 못 걷네요. 네, 제대로 걷지도 못하죠. 저렇게 계단도 난간을 잡고서야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차를 끌고 주차장 밖으로 향했습니다. 10m를 걷는데 1분이나 걸렸다고 하고요. 사고를 내던 당시 그 모습도 CCTV에 찍혔는데 이 남성 자신은 브레이크를 밟았다. 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했는데 이 CCTV에 잡힌 모습은 감속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경찰은 이 남성이 지인 9명과 함께 소주와 맥주 10여 병을 마신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이 지인들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저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지금 저렇게 차가 나가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 게 저렇게 소위 말해 고주망태가 되도록 마셨는데 왜 차를 끌고 갈 생각을 했냐? 애초에 차를 왜 가져갔냐? 그럼 주변에 같이 마시던 사람들은 뭐 했냐? 이렇게 계속해서 의문이 듭니다. 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네. 저는 뭐 반병 정도 마셨다고 하는데 한 모금을 마셔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음주운전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에이 설마 하는 그 마음 자체도 문제고 저는 술 약속이 있으면 차를 가져오지 말든지 아니면 애초에 뭐 대리운전을 불러놓던지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도 볼까요? 네, 네. 두 번째 도시락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빠밤! 네, 내가 누군지 알아? 인데요. 이번에도 술에 취해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 네. 한 30대 여성 황모 씨. 지난 1월에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그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어허. 그런데 현장에서 이 황 씨,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바로 검사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술에 취해서 경찰을 때린 사람이 현직 검사라는 거예요? 네, 아직 현직 검사는 아니었는데요. 아니고.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예비 검사였습니다. 지난해 치른 검사 선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었는데요. 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 통보를 받으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검사 임용은 이제 예비로 됐고 네, 예비로 변호사 시험이 됐습니다. 합격되면 네, 확정이 되는 거군요. 확정이 되는 아하. 거였죠. 그런데 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영상 보시죠. 네. 네, 1심 선고 직후에 법원에 빠져나오는 모습입니다.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아무런 대답 전혀 하나도 하지 않고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하시면 변호사 활동 하실 예정이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죠. 오늘 선고 결과 벌금형 나왔는데. 네, 들으신 것처럼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 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 유죄로 인정은 되지만 선고를 미뤄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의 효력이 사라지는 건데요.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인정될 때 자숙의 시간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내리는 판결입니다. 이 초범인데다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피해 경찰관이 직접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술에 취해서 폭행까지 저지른 사람이 검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검사복 입지 못할 것 같은데요. 법무부는 사건 발생 직후 황 씨 혐의를 파악한 뒤에 법무연수원 교육 절차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교육을 못 듣는다는 거죠. 네.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절차도 진행 중인데요. 이 검찰 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면서 판결과 관계없이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시비가 붙었고 출동한 경찰을 때리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공부한 게 아깝다, 시험 붙은 게 아깝다라고 혹시 생각한다면 이 자신의 행동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네.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저분 만났을 때 술 먹고 경찰 때려서 검사 못된 사람이라고 놀려도 되는 겁니까? 뭐 그거는 네 어쨌든 뭐 자숙의 그렇게까지요? 시간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네. 충분히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도시락도 열어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도 보온 도시락 준비했는데요.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사라진 생일 선물인데요. 이 소식도 좀 별로입니다. 네. 지난달 전북 김제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려다 순직한 고 성공일 소방교, 그 당시에도 저희가 소식 전해드렸는데 네. 기억납니다. 생일을 며칠 앞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요. 이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서 한 지인이 뒤늦은 생일 선물을 묘소에 두고 왔는데 이 선물을 누군가 가져갔습니다. 어머. 누가 가져가요? 고인에게 선물한 걸 거기다 두고 왔을 거잖아요, 묘소에. 근데 그거를 누가 가져가요? 뭐 훔쳐갔다고? 유족이 챙긴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 가져갔습니다. 이 지인 지난 1일 묘소에 신발을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저 신발이에요, 하얀색. 네네. 그런데 이틀이 지나서 유가족이 묘소를 찾았더니 텅 빈 상자와 편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쏙 가져간 거죠. 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 대전 현충원 측에 문의를 했대요. 혹시 들어온 게 있느냐, 혹시 이걸 치웠느냐 그랬는데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 없다, 이런 답변을 받자 바로 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고인에게 보내는 선물을 어떻게 훔쳐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 뭐 유가족들도 너무 상처가 컸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좀 상처를 받을 수 있었겠죠.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최근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이 절도 혐의인데요. 인근에 사는 7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가져간 운동화는 따로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운동화 회수해서 유가족에게 돌려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묘소 앞에 추모의 의미로 둔 물건 이거 가져가면 절도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두성 기자 오늘도 잘 들었고요. 다음은 월드 클래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호석 캐스터. 네, 굿모닝 대한민국. 자, 오늘은 미국의 기밀 문건 유출에 등장한 북한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영상부터 보실까요? 지난 2월 북한 열병식 영상인데요. 당시 미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10여 대도 공개됐고요. 행사 마지막에 등장한 미사일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출된 문건에 이와 관련된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금 반전이랄까요? 로이터 통신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North Korea parade probably oversells ICBM threats. 그러니까 북한이 ICBM 위협을 과대 포장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자세히 다뤘는데요. 네. 열병식에서 선보인 다수의 ICBM 이동식 발사 차량에 대해서 작동하지 않는 미사일을 탑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열병식에서 공개된 그 무기가 뭐 진짜가 아니라 모형일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네요. 예, 한마디로 뭐 그런 취지입니다. 네. 지금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북한은 미사일 전력의 역량을 실제보다 더 우수한 것처럼 연출하고 실제 미사일이 피해를 볼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작동하지 않는 체계를 열병식에 등장했다는 문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행동 의도에 대해서는 미국에 충분한 핵 위협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전했습니다. 네, 이런 내용 그 당시에 국회 국방위에서도 이제 제기가 됐었는데 그러면 이 문건 내용 뭐 맞을 수도 있겠네요. 예, 누구나 한 번쯤은 의심해 봤던 내용인데요. 네. 다만 로이터에서는요, 지금 한미 당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문건의 지윤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또 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소식입니다. 네. 우리 트형. 지난 3월 트형이 재임 시절 외국에서 받은 100여 점이 넘는 선물을 꿀꺽, 꼭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법규 위반 논란이 불거졌죠. 이를 의식한 걸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이런 글을 직접 올렸습니다. 자, 수색 끝에
황금 그 페인트 칠된 드라이버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을 전하게 돼 기쁘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나의 친구이자 전 일본 총리 아베가 내게 준 그것은 락커에 있었다고 적었고요. 또 그것은 never,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베 전 총리에게 받은 황금 드라이버를 반납하겠다 이 소리죠. 네, 그 미국 정부가 트형이 받은 그 선물 대부분을 회수를 했는데 네. 그동안 유독 이 골프채의 소재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뭔가 좀 냄새가 나죠. 요거 골프 좋아하잖아요, 트형이. 그 골프 매니아죠. 네, 매니아잖아. 근데 요것만 또 안 나왔단 그러니까요. 말이죠. 근데 미국 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은 그 외국 인사가 준 선물을 미국 국민의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외국에서 415달러 미만의 선물, 그러니까 이게 한 50만 원 정도더라고요. 예. 요것만 개인 보관에 인정하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받은 그 금장 골프채는 혼마 브랜드로 비싼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돈 약 925만 원 상당이라고 하니까 반납 대상이 반납해야죠. 네. 네, 맞습니다. 트형이 자발적으로 골프채를 이번에 또 반납하게 된 건 현재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논란을 이렇게 차단하기 위해서인 걸로 보입니다. 자, 계속 인터넷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노동 인력이 부족하고 비대면 사회가 일반화되면서 로봇이 빠르게 우리 일상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화제를 모은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보실까요? 자, 미국에서 만든 이족 보행 로봇 디지트입니다. 지금 열심히 짐을 나르고 있죠.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물류 박람회에 참가해서 그간 갈고 닦은 이 운반 실력 열심히 뽐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자세가 엄청 안정적이네. 전 좀 어설플 줄 알았어요. 근데 되게 괜찮네요. 그죠. 괜찮죠, 생각보다. 이 로봇은 최대 16kg까지 다양한 물건을 이제 운반할 수 있게 된 그 다목적 로봇입니다. 네. 전후 좌우 자유롭게 움직이고요. 제자리에서 돌거나 웅크릴 수 있는 유연성도 갖추고 있는데 한마디로 고도의 기술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은 이 현장인이 조금 무리였던 걸 수도 있어요. 속도를 높여서 물건들을 옮기더니 다리가 풀리면서 쓰러지고 막. 아니 지금까지 일 잘하다가 네. 갑자기 쓰러졌어요. 마치 과로로 69시간을 일해서 과로로 실신하는 이 노동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물류센터 일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 제작자들은 박람회 참가 전 여러 나라에 걸쳐서 이 20시간의 라이브 테스트까지 진행을 했다고 하거든요. 99%의 성공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사고가 또 났다고 하네요. 원래 뭐 저렇게 짐 들고 택배 상하차 하는 일이 참 쉽지 않은 직업이고 맞아요. 뭐 되게 귀중한 일이지만 힘들죠. 로봇도 무리했던 모양이네요. 쉽지 않네요. 이 로봇은 보완을 거쳐서 2025년 일반인에게 판매된다고 합니다. 좀 더 야무지게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는 거겠죠. 지금은 살짝 못 믿었지만 장차 물류 혁신의 끝판왕으로 맹활약 펼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태국으로 가보실까요? It's raining man.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 raining man. 근데 이게 비가 아니라 raining money. 지금 돈이 지금 보이시죠? 돈이요? 비처럼 돈이 내려오고 있어요. 열기구에 탄 사람들이 지금 돈을 뿌리고 있는데요. 다들 지금 밑에서는 줍줍 돈줍 하느라 지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진짜 돈 맞으면 저 갈게요. 어디예요, 여기? real money, 진짜 돈이고요. 이게 태국의 한 스님이 벌인 이 깜짝 이벤트입니다. 진짜 돈이고요. 자신의 46번째 생일을 기념해서 신도들에게 현금을 뿌린 거라고 합니다. 15만 바트, 우리나라 돈으로 약 570만 원이라 뿌렸다고 합니다. 와, 그 생일 기념으로 플렉스를. 네. 근데 스님인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플렉스님이에요. 깊은 뜻이 있어요. 근데 태국 불교에서 돈은 열반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과 같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낌없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 이도성 기자가 생일이에요. 혹시 열반으로 가실 생각 없으신지? 아예 제가 가진 재산을 저런 식으로 뿌리려면 동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람이 다칠까 봐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 오늘. 말 나온 김에. 자, 어쨌거나 현지 매체들은 요즘 태국의 스님들이 전통과 규칙을 따르지 않고 불을 축적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신도에게 불을 나눠준 이번 행사는 좋은 현상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저도 스님의 다음 생일을 맞춰서 저기에 꼭 한번 방문하고 싶다. 같이 가시죠. 갈까요, 우리? 좋습니다. 오늘 모두 열반하시고요.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8시 29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반도체 특수의 집값 들썩, 용인에 무슨 일이? 수도권 아파트 값이 계속 하락하는 와중에 눈에 띄게 집값이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용인인데요. 이곳에 여의도보다 넓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주변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때문에 집주인이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계약을 취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이런 개발 호재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럼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용인의 반도체,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온다는 소식 때문에 뭐 이 지역 부동산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딘가요?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거든요. 현장을 다녀왔는데 자, 어디냐면 동탄 신도시 있죠. 네. 수원 남쪽에 동탄 신도시라고 이제 1, 2 신도시 합치면 우리나라 최고의 신도시인데 네. 동쪽으로 10km 정도 차 타고 더 가면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네네. 딱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무인도. 6,800세대, 67개 동 6,800세대 아파트가 떡하니 있고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논밭만 있어요. 논밭만 있기 때문에 보이시죠? 여긴가요? 예. 주변에 다 이렇게 뭐 공장들이나 낮은 공장들, 논밭들만 있기 때문에 와, 이게 진짜 뭐지? 무인도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지 안에 들어가면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스타벅스도 있고요. 다 있는데 네네. 거기 안에서만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여기 기억이 나는 게 2015년에 모델하우스가 있었었거든요. 압구정에 이제 견본주택이 만들어졌는데 네. 제가 구경을 갔었어요. 직접 가셨었어요? 네. 네. 그 당시도 갔었는데 분양가가 2억 7천 정도 했었거든요. 전용 84가. 가격은 착한데 주변 환경을 보니까 야, 이거 답이 나올까? 진짜 이게 섬처럼 무인도에 고립돼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자신이 없어서 저도 포기한 기억이 나는데 네. 이번에 삼성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3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발표가 됐는데 네.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땅 규모만 215만 평 정도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 여의도의 2배 정도 면적이고요. 그 삼성 반도체 공장이 수원시에도 있고요. 저 화성시에도 있고 네, 있죠. 평택에도 크게 있는데 이 세 곳 공장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큰 규모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네.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장 분위기가 들썩들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재는 호재인데 현장 분위기 뜨겁다고 하셨는데 실제 뭐 부동산 분위기 좀 어떤가요? 제가 현장 가보니까 현장을 항상 많이 가시네요. 난리가 났는데요. 부동산에 방문하기 좀 미안할 정도로 손님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야, 이게 그냥 물어보러 들어가기가 굉장히 좀 미안했는데 그래도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이게 머니클래스 때문에 제가 조사하러 나왔다고 하니까 흔쾌히 또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부동산 사장님도 뉴스 보고 알았답니다. 뉴스 보고 삼성에서 반도체 용인에 발표된다고 하니까 저기가 용인 어디지? 눈을 끔뻑끔뻑 대다가 시간이 지나고 우리 동네네? 라고 해서 바로 이 아파트 바로 옆쪽에 들어왔는데 네. 자, 3월 15일 발표가 됐었거든요. 난리가 납니다. 자, 53건 3월 13일, 3월 15일 이전에 53건이 이제 계약이 됐었는데 3월 15일 발표가 딱 되고 나니까 15건이 계약 취소가 됩니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해서 나 배액 상환 해줄 테니까 나 계약 안 할래 라고 해서 집주인이 깨버리는데 가격 흐름 한번 보죠. 네네.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 이게 2021년에 5억까지 갔던 아파트입니다. 5억 갔다가 최근 집값 많이 떨어졌잖아요. 3억 3,500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전용 84가 5억이 3억 3,500 떨어졌으면 거의 마이너스 40% 이상 떨어졌는데 자, 보시죠. 3월 15일 발표가 되고요. 3월 17일 4억 5,500 거래가 됐습니다. 1억 원 넘게. 이게 며칠 만에.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난리가 나고 배액 상환이 되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금 10%잖아요. 3천만 원 받고 돌려주고 더 돌려줘도 남는 장사기 때문에 위약금까지 해도 그렇죠. 중도금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는 지금 계약을 깨고 있고요. 뭐 부동산 사장님 말로는 조만간에 5억은 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다른 상황입니다. 주택도 뭐 3월 18일 날 3억 그렇죠. 또 올라갔네요.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옆에 이동업이라는 곳인데 여기도 이제 같은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2억 4,500 하던 아파트가 3억 1,000이고 지금 뭐 옆에 있는 10km 거리지만 동탄 신도시도 야, 우리도 호재 아니냐. 이 정도 공장이 들어오면 수요자들이 오지 않느냐. 안성에도 야, 우리도 호재다라고 해서 주변 지역들이 지금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들썩이고 있네요. 그럼 위약금까지 주고 계약 취소하는 집주인도 등장하고 있다. 네네.
자, 그럼 뭐 호재라고 하면 네. 제가 생각하면은 뭐 대형 쇼핑몰이 들어온다거나 뭐 네네. 녹지 공원 아니면 뭐 지하철역 뭐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요새 이렇게 산업단지가 좀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발 호재라고 한다면 이제 미래 가치라고 하는데 네. 자, 우리가 구입을 하고 아파트를 구입을 하고 투자를 할 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지금 가치보다 좀 더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기대 심리, 그쵸.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는데 네. 요즘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학교도 있고 지하철역도 있는 건 다 알겠는데 네. 더 좋아질 게 뭐냐. 근데 이제 그게 지하철도 있고요, 쇼핑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는 곳이 이제 산업단지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즘 경제도 안 좋은데 네. 고급 일자리, 고급 그 고소득, 소득이 높은 양질의 그런 유효 수요들이 많이 있는 곳들이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주머니가 두둑하니까. 아,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얻은 그런 그렇죠. 이 가족들이 사니까. 그렇죠. 그럼 아, 울산도 굉장히 소득이 높잖아요. 네. 울산이 장점이 뭘까요? 결국에는 양질의 고소득자들이 많다. 고소득자들이 많다. 아. 수원도 마찬가지고요. 자, 용인 또 허벌판에 지금 허벌판이잖아요. 논밭밖에 없는데 네. 여기에 미래 10년, 20년 후에 평택이나 수원처럼 개발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요. 네. 용인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주도 대전에도 갔다 왔는데 네. 대전도 산업단지 발표가 됐었거든요. 대전도 부동산 시장 분위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집값 떨어지고 굉장히 안 좋은데 유일하게 오르는 곳이 산업단지가 발표된 학하동이라는 곳은 네. 미분양이 다 소진이 되고요. 굉장히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니까 산업단지 이슈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러네. 호재는 호재네요. 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 개발 관련 이슈가 있는 그 지역의 아파트를 사들이려는 사람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을 좀 해주시죠. 저는 좀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좋아요. 네. 이게 뭐 수원이나 평택처럼 개발이 되니까 네.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좋은 거는 맞는데 네. 자, 시간이 문제잖아요. 이게 1년 만에 되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이게 20년 프로젝트고요. 오래 걸리는 일이죠. 최장 20년 걸리고요. 물론 중간에 착공은 들어가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네. 자, 이 보시면 허벌판에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릴까? 이게 옆쪽에 더 동쪽으로 한 10km 가다 보면 네. SK 하이닉스도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또 그쵸. 개발을 하거든요. 네. 2019년에 발표가 됐는데 자, 지금 2025년까지 부지를 다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네. 지금 또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아직도. 용지 문제. 이런 반도체 공장은 전기, 물, 토지 보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절차를 한번 살펴보죠. 네네. 자, 먼저 부지, 토지 보상을 또 해야 되잖아요. 네. 토지 주인들이 제가 토지 주인이라도 헐값에 넘기질 않겠죠. 그렇죠. 좀 더 줘라고 할 것이고요. 자, 인허가를 받는데 환경 영향 평가. 우리 예전 70년대, 80년대처럼 그냥 막 해주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되고요. 네. 관계 기관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주민 설명회 해야 되고요. 뭐 위에 시설이 있는지, 용지는 어떻게, 물 같은 건 어떻게 하는지, 네. 물도 용인시 물뿐만 아니라 물이 여주시에서 또 용인시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이 물을 또 여주시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기반시설 확충, 전기, 수도를 해야 되는데 전기는 또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며 굉장히 도로는 또 어떻게 긴 할 시간이 것이며. 걸리죠. 그래서 이거 협의, 부지 조성만 하더라도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 시장은 지금 변수가 많잖아요. 네.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장기적이다. 그래서 물론 장기적으로는 좋고요. 실수요자들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좋겠지만 네. 지금 흥분한 마음에 당장 필요가 없는데 나 빨리 사야지라고 해서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전이니까 흥분하지 말아라, 차분하게 좀 봐라라는 말씀이시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호재 지역은 자칫하면 맞게 좀 막 투기 세력들, 뭐 떴다방이라고까지 할 건 없겠지만 뭐 네네. 그런 투기 세력들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데 실수요자들이 매수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 또 하나만 짧게 좀 짚어주시죠. 이게 정부가 바보도 아니고요. 자, 토지거래 허가는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용인시도 앞서 우리 지도 봤죠? 그 지역들이 토지거래 허가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제한이 있는 거죠? 제한이 되는 거죠.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농지는 500제곱미터, 임야는 산은 1000제곱미터인데 주거 지역은 6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60제곱미터 넘어가면 실거주자들만 허가를 받아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실거주자만 투자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대지 지분을 확인한 다음에 60제곱미터가 초과가 되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거주자만. 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연예계 뜨거운 이슈들 정리해드립니다. JTBC 엔터뉴스팀의 박정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이승기, 이다인 결혼 뒷이야기, 시끌. 일단 축하할 일인데 시끌이 붙긴 했습니다. 지난 7일에 가수 이승기 씨와 배우 이다인 씨가 결혼했는데 아주 뭐 화려했다고요. 아주 화려했습니다. 두 분이 지난 2020년 말부터 2년여 교제한 끝에 부부가 됐는데요. 네. 결혼식 사회부터 아주 화려했습니다. 1부 사회는 유재석 씨가 오. 하고요. 2부 사회는 이수근 씨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축가는 가수 이적 씨와 이홍기 씨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승기 씨가 결혼해 줄래, 자신의 노래죠. 결혼해 줄래를 직접 열창하면서 이다인 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도 연출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승기 씨가 아무래도 가수와 배우, 예능까지 모두 섭렵한 이 연예인인 만큼 장르를 불문하고 700여 명의 스타가 총출동했다고 합니다. 정말 시상식을 방불케 하죠. 그래서 이 예식에 들인 비용만 1억 원을 훌쩍 넘긴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과 또 같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게 결혼식에 불참한 연예인들이 또 조명을 받고 있어요. 네, 그 시끌이라고 붙인 이유가 저희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승기 씨와 평소에 각별한 친분을 자랑했던 가수 이선희 씨와 배우 이서진 씨가 결혼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승기 씨의 전 소속사죠. 후크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인데요. 이승기 씨가 이 전 소속사와 좀 수익금 정산 문제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불참을 하게 돼서 이 두 사람과도 사이가 멀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측은 사실 확인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스승이었던 이선희 씨가 안 왔다는 게 조금 많은 그냥 팬들이 봐도 좀 의문스럽긴 했습니다. 예. 자, 이다인 씨의 화려한 웨딩드레스도 화제였죠. 네, 보통은 저희가 본식과 피로연해서 두 벌의 드레스를 입기 마련인데요. 이다인 씨는 이 신부 대기실에서도 또 다른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3벌의 드레스를 입은 겁니다. 지금 나오죠. 신부 대기실에서 입은 드레스는 이스라엘 출신 디자이너의 P 브랜드 제품인데요. 그러니까 구입을 할 경우에는 무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드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식에서 입은 드레스는 말레이시아 출신 디자이너의 I 브랜드 제품이고요. 역시 고가입니다. 중화권 스타들이 좀 선호하는 드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로연이거든요. 피로연에서 입은 드레스는 웨딩드레스 브랜드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이야기 들어봤을 법한 B 브랜드 제품입니다. 좀 파격적인 시스루 디자인이 눈길을 끄는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이 티아라가 또 엄청 화제였습니다. 이 다인 씨가 착용한 커다란 티아라가 이다인 씨만을 위해서 이 지인이 미국 LA에서 특별 제작해서 공수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화려합니다. 그 두 사람의 결혼식이 비공개였는데 여러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좀 혼전 임신설이 나오기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혼전 임신설의 시작은 사실 이다인 씨의 언니인 이유비 씨의 SNS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유비 씨가 이제 언니라고 부를게라는 글과 함께 아기가 그려진 이모티콘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혼전 임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당일에 이다인 씨가 좀 몸선이 드러나지 않는 라인의 드레스를 착용을 했고요. 낮은 굽의 구두를 착용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큰 부케와 티아라로 좀 시선을 분산했다는 점 등이 임신설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다인 씨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한 상태입니다. 아마 또 다르게 해석하면 저 아기 이모티콘이 저는 지금까지 이제 동생이기 때문에 마냥 아기 같았던 동생이 시집을 가니까 저렇게 썼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살짝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결혼식 축의금은 또 모두 기부를 하겠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왜 앞서 이승기 씨의 장모인 배우 견미리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가족들이 부당한 이득으로 부를 축적했다는 의혹에 대해 용서를 구한 바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결혼식을 축복해준 하객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축의금을 장애인 후원 등 뜻깊은 일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련해서 조금 또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재단에 기부를 했는데 이 재단이 견미리 씨 가족이 소유한 재단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사람이 신혼여행을 미루기도 했죠. 네네. 신혼여행을 갈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이승기 씨와 이다인 씨 모두 다 작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승기 씨는 먼저 서바이벌 예능 피크타임 MC를 지금 현재 맡고 있고요. 영화 대가족을 촬영 중입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서울을 시작으로 도쿄, 타이페이, 마닐라 등 아시아 투어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다인 씨도 현재 MBC 드라마 연인을 촬영 중인데요. 3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합니다. 네. 결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연예계 활동도 활발하게 계속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임영웅 씨 대 K리그에 뜨다. 지난 주말에 상암을 아주 뜨겁게 달군 분 바로 임영웅 씨입니다. 너무 뜨거웠습니다. 네. 아주 뜨거웠습니다. 네, 축구 사랑으로 유명한 임영웅 씨가 FC 서울과 대구 FC의 경기에 시축을 하게 된 건데요. 와, 저 뜨거운 열기를 한번 보십시오. 네, 임영웅 씨가 이 시축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4만 5천여 명의 관중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모였습니다. 이 4만 5천 명은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프로스포츠 최다 관중 기록입니다. 네. 그리고 임영웅 씨는 이날 그 FC 서울 서포터즈의 수호신을 뜻하는 등번호 12번을 새기고 등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평소 이 기송영 씨 그리고 황의조 선수와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직접 FC 서울에 연락을 해서 성사된 시축이라고 합니다. 아주 힘찬 왼발 슛으로 수준 높은 시축을 선보였습니다. 실제로 축구도 굉장히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 나오고 있지만 전반과 후반 사이 하프타임 때 깜짝 공연도 했는데 지금 보기만 해도 콘서트장 분위기였다고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네. 저는 왜 그 미국 미식 축구 결승전을 저희가 이렇게 슈퍼볼 그 쇼라고 하잖아요. 거의 방송케 하는 쇼였습니다. 본인의 곡 히어로를 열창했고 아이브의 애프터 라이크에 맞춰 댄스도 선보였습니다. 근데 임영웅 씨는 이번 행사에 대한 비용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구단 측은 좀 소정의 비용이라도 지불하고 싶다라고 밝혔는데 임영웅 씨가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일이다라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임영웅 씨에 대한 좀 좋은 이야기들은 항상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임영웅 씨랑 팬 영웅 시대가 만들어낸 특별한 매너가 또 화제를 모으고 있죠. 어떤 팬클럽 역사에 좀 큰 획을 그은 정도의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단 보시면 임영웅 씨와 댄서들 모두 축구화를 신었습니다. 지금 신은 신발이 축구화군요. 네, 축구화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잔디 훼손을 막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축과 축가 공연이 모두 끝난 후에도 끝까지 경기를 관람하면서 이 축구 찐팬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팬클럽 영웅시대에도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임영웅 씨는 팬들에게 미리 팬클럽 색인 하늘색 옷을 입고 오지 말아달라, 축구 팬덤을 존중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팬분들이 정말 이 약속을 지킨 겁니다. 하늘색 옷도 입지 않고 그리고 임영웅 씨의 공연이 끝나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관람 후에도 자리에 쓰레기를 모두 버리고 퇴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 경기장을 찾은 임영웅 씨 팬 그리고 FC 서울 팬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축구장에 여기도 예전에 20년 전에 한 번 와봤고 지금 2번째 왔어요. 오늘 저는 처음이에요. 임영웅 씨를 위해서 준비해 오신 거 따로 있으세요? 응원도구는요, 우리 임영웅님께서 절대적으로 가져오지 말고 하늘색 우리 영웅시대 옷도 입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너무 착하셔요. 막 쓰레기도 잘 치워주시고 응원도 같이 해주시고 너무 감사한 분들이죠. K리그의 발전을 위해 순회 공연 해주셨으면은. 순회 공연 해주시면 우리 프로축구 살아나겠는데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K리그 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또 팬카페를 통해서 임영웅 씨가 저는 영웅 시대 덕분에 빛이 납니다.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건행이라고 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수와 팬들 사이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게 참 부럽기도 하네요. 우리 상크리 여러분과도 우리가 주고받고 있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영상으로 보여주세요. 부산의대 9학번 차정숙. 전공이 1년 차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늙었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매일 모레 50인 레지던트를. 여보. 미쳤어? 병원에서 아는 척 하지 마. 좀 다정하게 해주면 어디 입안에 가시가 돋아? 나 의대 나온 여자야.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사이다 반격 예고. 1년차 레지던트로 돌아온 엄정화. 와, 이번 주말에 새 드라마가 찾아옵니다. 닥터 차정숙. 어떤 드라마인가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따뜻해진 날씨만큼 되게 희망적이고 밝고 유쾌한 드라마입니다. 좀 줄거리 설명을 해드리자면 20년차 가정주부에서 1년차 레지던트가 된 차정숙의 찢어진 인생 봉합기를 그리는 드라마입니다. 엄정화 씨가 주인공 차정숙 역을 맡았고요. 이 차정숙이란 인물은 오랜 전업주부 생활을 뒤로하고 20년 만에 다시 의사 가운을 입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 전공의 과정을 포기를 한 인물인데 재도전을 하기를 결심하면서 인생의 큰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이 엄정화 씨는 차정숙 캐릭터에 대해서 내 이야기 그리고 혹은 주변에 정말 있을 것 같은 인물이다. 이 차정숙을 표현할 때 진정성이 느껴졌으면 했다.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캐릭터라고 자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정화 씨가 말한 대로 이제 공감 포인트가 많을 것 같은데 좀 몇 개만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차정숙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 가족을 위해 커리어를 포기했다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 자신을 찾아가는
어떤 인물인데요. 네. 정말 저희 엄마도 그렇고 어떤 되게 주변에 많은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커리어 단절 이런 문제 많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엄정화 씨가 인생 캐릭터를 경신할 거라고 좀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엄정화 씨는 좀 담겨 있는 메시지가 너무 좋았다. 차정숙이 다시 의사가 되기에 하는 여러 가지 유의미한 선택들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따뜻하면서 재미 요소가 많은 드라마라고 자신했습니다. 우영우처럼 차정숙이라는 이름이 우리 사회에 또 따뜻한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박정선 기자는 나눌 이야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잠시 후 유튜브로 이어지는 상클 2교시에서 연예계 소식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박 기자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황사로 뒤덮여 공기질이 나쁘겠습니다. 어제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생한 황사로 중국 베이징의 한 아파트 단체 형태가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시야가 매우 답답합니다. 이 황사 입자가 북서풍을 타고 들어오면서 전국의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도 매우 나쁜 단계까지 예상되고요. 황사는 내일까지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치고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4월과 어울리지 않게 하루 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 심하겠고요. 한파특보는 오늘 낮 대부분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늘은 맑겠지만 미세먼지로 인해 시야가 뿌옇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을 따라서는 건조특보가 유지 중입니다. 어제 산불 피해가 컸던 강원 영동은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산불 위험이 여전히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7도, 대전, 청주 8도에 머물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춘천 16도, 대전, 전주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짝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고요. 금요일 오전 제주를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대기질이 무척 탁합니다.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외출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강릉 산불 상황도 계속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는 와중에 또 훈훈한 사연이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화재 관련 소방, 경찰, 군인, 기타 공무원분들께 커피 무상 제공합니다. 긴급 대피하시는 분들도 오세요. 강릉시 강문동의 한 카페 주인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이 사장님도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JTBC 취재진에게 큰 걸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나누다 보면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현장 관계자분들이 커피 포장해서 목을 많이 숙이셨다고 하는데요. 이런 마음이 모여서 빨리 하마의 상처가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본방송 마치고 곧바로 JTBC 뉴스 유튜브에서 상클 2교시 이어지는 날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연예계 소식 몇 가지 더 짚어볼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접속해주세요. 네, 그럼 유튜브에서 뵙기로 하고요. 본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상클하세요.